자, 여러분들 이런 퀴즈쇼 아시나요? 이제 비슷한 게 좀 있는데 뭐 각 국가별로 있어요. 근데 이제 형식은 좀 다르겠지만 제가 그냥 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은, 출연자가 TV 퀴즈쇼에 나가서 퀴즈를 맞춥니다. 근데 맞추는데 특정 시점부터 다음 라운드로 갈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기 전에 내가 확보해 놓은 상금이 있습니다. 퀴즈를 맞춰가지고 만약에 500만 원의 상금을 확보했으면은 내가 다음 라운드 안 가겠습니다 하면 그냥 500만 원으로 끝나는 건데, 다음 라운드 갈게요 해서 그 다음 라운드의 퀴즈를 맞추면은 뭐 1000만 원으로 오르고, 그리고 또 다음 라운드로 갈게요 해서 맞추면은 2000만 원으로 오르고, 이런 식으로 상금은 막 기하급수적으로 커져가는데 당연히 이제 퀴즈의 난이도는 올라가겠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내가 다음 라운드로 갈게요 해서 퀴즈를 이제 냈는데 그걸 내가 못 맞춘다. 그러면 그 확보해 놓은 상금이 없어지는 그런 시스템. 이런 퀴즈가 이제 비슷한 것들이 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퀴즈쇼에 나가서 매 순간 선택을 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을 일확천금을 벌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당신 주식 일확천금 벌려고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분들은 별로 없어요. 되게 그렇게 말하면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 한구석으로는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그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내가 오늘 주식을 샀으면 그게 다음날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도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도 상한가 가고, 막 그래서 연상 몇 번 가가지고 뭐 한 1, 2주 만에 막 3, 4배 번다던가, 아니면 한 달, 두 달, 뭐 1년 뒤에 막 10배, 20배 이런 식으로 벌 수 있으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으로 투자를 했으면은 한 1년 있으면 왠지 이게 1억도 될 것 같고, 뭐 재수가 되게 좋으면은 이게 뭐 10억도 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들을 하시지 않나요? 이게 이제 마음 한구석에는 약간은 좀 그런 희망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아다리가 잘 맞아가지고 갑자기 내 주식이 막 상한가를 갔어, 그리고 다음날도 상한가 갔어, 막 그렇게 되는 순간 수익률이 막 갑자기 막 순식간에 막 60, 70%, 100%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면은, 야, 이거를 내가 지금 팔아야 되나?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지금 100% 수익이 나서 2000만 원이 된 상황이면, 야, 이건 지금 내가 팔아서 1000만 원을 벌면 정말 행복한 건데 사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팔았는데 5천만 원 가면 어떡하지? 1억이 가면 어떡하지? 라는 이제 그런 고민의 순간을 맞게 되고, 어디까지 가게 되나 한번 지켜보자, 가자 라는 마인드를 갖게 되면서 이제 갈 때까지 가보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하차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하차를 해도 문제인 게, 그렇게 해서 이제 멈추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주식이 계속 올라가게 될 때 굉장히 큰 상실감에 빠지게 되죠. 이 사실은 돈을 1000만 원, 뭐 2천만 원 번 건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안 팔았으면 막 2억, 3억을 번 그런 상황이었다면, 근데 나는 팔았어. 그렇다면은 다음에는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에 이제 또다시 그렇게 갈 만한 것들을 또 물색을 하게 되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무조건 존버를 하게 되는 거죠. 퀴즈쇼로 예를 들면은 무조건 다음 라운드 고 가는 겁니다. 저번 주에 시청자가 나와가지고 퀴즈에 참여를 했는데, 야, 그 사람 보니까는 끝까지 가가지고 10억, 20억, 100억 벌었더라. 야, 나는 중간에 내렸는데 너무 후회스럽다. 다시 내가 거기에 나갈 기회가 있다면은 못 먹어도 보다, 야,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내 인생이 안 바뀌는데 한번 내 인생을 바꿀 정도로 한번 고를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많이들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가자입니다.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가자인데, 이 끝까지 가자라는 게 우리가 마치 로또를 사서 야, 일주일 뒤에 결과물이 딱 까가지고 꽝, 아니면 뭐 5등 딱 까가지고 일주일 뒤에 1등, 막 이런 식으로 중간 과정 없이 선택에 의한 바로 결론이 나는 거면 이게 너무너무 쉬운데, 아까 말했듯이 퀴즈쇼처럼 이 주식이란 거는 매 순간 그 선택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후회를 견디면서 나가야 됩니다. 올라도 후회고 내려도 후회예요. 오르면 왜 후회일까요? 더 많이 넣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좀 더 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할 것이고, 만약에 안 넣었는데 올라가면 후회하는 거고, 떨어지면은 팔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고, 어떻게든 그 후회로 점철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게 이 주식 투자자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공감을 하시나요? 그래, 나는 공감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네가 말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갈만한 주식은 그냥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야. 10년을 가든 20년이 가든 상관없어. 나의 인생이 역전이 될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걸로 뭐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버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면, 한번 나의 그 신분을 완전 상승시키고 싶다면 뭐 하나 딱 사놓고서 그게 뭐 10배, 20배, 100배 이렇게 갈 때까지 기다려보는 거 해볼 수 있겠죠.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기다리는 게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게 문제고, 그 퀴즈쇼는 정말 천만다행히도 내가 이렇게 멈추겠습니다 하면은 그냥 빵원으로 끝나게 될 수도 있지만, 이 주식이란 거는 딱 지나고 나서 딱 갔는데 상패됐어. 그런 상황이라면 그거는 정말 너무너무너무 아까운 거잖아요. 아, 내가 이만큼 벌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밖에 못 벌었네 라고 했을 때 이만큼의 손실. 아, 내가 주식을 괜히 해서 돈 벌려고 했는데 괜히 몇천만 원 손해만 봤네 라는 그런 실질적인 손실, 이 손실을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솔직히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면 내가 주식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잘 선택해서 멀리 보면 무조건 왠지 오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가정에서 손실은 있을 수 있겠지만 멀리 지나면 난 언젠가 승자가 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만으로 하게 되는데, 매 순간 그 손실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손해를 확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건 이제 심리학적으로, 행동경제학적으로 손실을 회피하고 밀어두는 경향이 있죠. 이거 대부분이라는 거는 그냥 열이면 열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성향은 손실을 회피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외면하게 돼요. 근데 실제로는 그 손실은 우리에게 와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그냥 외면한 것 뿐이지 그 손실이 옵니다. 그래서 선택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주식이. 단순히 떼돈을 벌겠어, 목돈을 벌겠어 라는 생각으로 주식을 했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본인이 그걸 견딜 수 없다라는 거를 모르고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거죠. 결국은 심리적인 부분이 너무너무 큽니다. 제가 여지껏 봐왔던 수많은 사람들, 주식을 이제 막 시작했거나 주식을 안 해봤던 사람들은 본인의 심리 상태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 본인이 경험해본 인생에서 손실이란 건 없었거든요. 경제적 손실이란 내가 뭔가 좀 물건을 사는데 뭐 좀 덤탱이 씌운 것 같은 그런 상황, 10만원이면 살 수 있었던 거를 12만원에 산 그런 상황, 중고를 내가 15만원짜리 중고를 산다고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는 10만원짜리 중고가 있었네 이러면서 약간 좀 그런 손실,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그냥 발생하는 그런 손실들이 다 있는데, 이 주식은요 나의 실수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손실이 아니라 그냥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동전의 앞뒷면처럼 수익이 있으면 손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선택했을 때 이 선택의 결과는 손실 아니면 수익으로 끝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거를 수익으로 낼 수 있다, 내가 모든 것들을 견디고 견뎌서 대박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스스로에 대한 오만이죠. 결국은 우리가 주식을 잘한다고 하면은 나를 알아야 되고 내가 앞으로 투자 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떤 심리 상태가 될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상으로 항상 이런 얘기들을 해드리는 거죠. 물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거라는 걸 저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영상 말고도 어니스타 주식 비더업이라는 또 다른 유튜브 채널, 제가 하고 있는 또 다른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은 거기에 저랑 이제 어니스트님이랑 같이 여러분들께 정말 깊이 있게 그 경험적인 측면, 지식적인 측면, 실전적인 측면들을 기술적으로 많이 알려드리고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보는 것과 별개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주식을 하면서 성공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돈 앞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손실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진짜 진지하게 탐구해 봐야 됩니다. 근데 그 탐구는 그냥 되진 않아요. 안타깝지만 경험을 통해서 쌓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심리학적인 부분이라던가 뭐 하다못해 뭐 철학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관심이 많았고 책도 많이 읽었고 그래요. 물론 이제 이걸 전공한 건 아니지만 제가 했던 대학 전공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주식을 하면서 저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거가 많았던 거죠. 그걸 알게 된 거죠. 주식을 하고 투자를 하고 손실을 맞이하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됐는데, 그거는 이제 그전에는 그냥 월급만 받았던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모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필연적으로 손실이라는 거를 내 의지대로 컨트롤할 필요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저는 이제 또 다른 세계에 발을 디뎌드렸을 때, 그러니까 손실이란 거를, 리스크를 컨트롤하고 맞닥뜨려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저를 이제 알게 됐다는 건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지속적으로 탐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적어도 한 방에 막 일확천금해서 주식으로 떼돈 벌 생각은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계라는 게 있어요. 제가 주식해서 큰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누구보다도 주식 투자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제 자산의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주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키워가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주식이 아무나 해서 그냥 뻥뻥뻥뻥 터지고 뻥뻥뻥뻥 결과가 나오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같이 유동성이 풍부하고 좋은 시장이 어디 있어요. 정책적으로도 돈을 막 풀어내고 있고, 앞으로도 이게 이제 계속 기조가 계속 유지될 거라는 의견이 팽배하고, 실제로 그 의견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의 자금들이 이 투자 시장으로 몰리고 있어서 결과도 되게 좋게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럴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니 뭐 그런 게 뭐가 필요했어, 그냥 해가지고 돈 이렇게 벌더라, 이렇게 손쉽게들 다들 얘기를 하는데, 이 시장이라는 건 언제나 이렇지만은 않아요. 내가 딱 타이밍 좋게 언제나 시장이 좋을 때만 딱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그것도 굉장히 큰 오만이고요. 누구나 투자자라면은 이 하락을 맞게 돼요. 그럼 그 하락 상황, 손실 상황에서 어떤 선택들을 해나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거는 진짜 지금부터 깊이 있게 배워가야 되고 경험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알려드리는 채널이 어니스타 주식 비드업 채널이기도 하고, 저는 항상 심리적으로 마인드적인 부분에서 여기서 이렇게 항상 얘기들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얘기가 이제 좀 약간은 두서없게 흘러가긴 했는데,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이 주식이라는 게 너무너무 긍정적이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정도로, 긍정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투자 대상이지만, 이 좋은 걸 가지고 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이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답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던 거고요. 그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된다, 그 매 순간 선택에서 손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해야 된다, 이것만 좀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실천해 봐도 여러분들의 좀 그 투자 패턴이 좀 많은 부분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요즘에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냥 끝까지 들고 있으면 되겠지, 뭐 어떻게든 들고 있으면 몇 배 가겠지, 뭐 요즘에 이제 테슬라 같은 거 있잖아요. 어제 간밤에 막 20%가 넘게 마이너스가 났는데, 뭐 그래도 계속 개미들의 자금들이 거기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거기 막 돈,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수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오를 거라는 그런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에 그런 투자는 없어요. 언젠가는 엑짓을 해야 되는데, 언젠가는 나올 때 그 손실 확정을 한 것 같은 그 기분, 벌었는데도 기분이 들어온 그 기분, 내가 분명히 오늘 수익이 났는데 뭔가 더 벌 수 있는 거를 놓친 것 같은 그 기분,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고, 좀 반대편에는 진짜로 손실이 났을 때 그 손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이것부터 또 시작을 해야 돼요. 요즘에 이제 시장이 좋고 이제 뭐 더 좋아질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럴 때야말로 진짜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니까 마음속에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기 머니버디 채널하고 어니스타 주식 비드업 채널에서 서로 다른 성격으로 영상을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 좀 노하우를 전해드릴 거고요. 이 유튜브 채널 말고 같이 하고 있는 투자 클럽도 있죠. 주식 비드업 공유 카페라는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시면은 클럽이 어떤 건지 공지가 되어 있고, 찾아 들어가기 힘드신 분은 요 아래에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시면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해놨습니다. 카페 링크랑 투자클럽 공지 링크를 해놨으니까는 공지 한번 읽어보시면서 어떤 곳인지 파악해 보시고, 뭐 다른 영상에서도 관련해서 설명한 것들이 있으니까는 좀 영상들 보면서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투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경험과 노하우를 쌓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약속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